안녕하세요. 상상 토익 1시간에 끝내는 핵심 문법 및 문법 영어 정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찍는 이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만든 이유가 기초분들이 이제 처음에 토익을 시작하시잖아요. 시작하실 때,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면 토익이 이제 다른 강의나 문제집 보면은 처음부터 막 약간 딱딱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디가 주로 나오는지, 빈출되는지, 혹은 어떤 개념부터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딱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기초분들 입장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이제 강의라든지 이제 문제 공부를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실제로 1시간 안에 좀 공부를 이제 한두 시간이면 이제 끝낼 수 있게 이제 좀 자료의 크기랑 이제 어떤 중요 어떤 사항들을 좀 나누어서 잘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자면 품사유형부터 할 건데요. 품사유형은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가지고 명사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사람, 뭐 사물 이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명사는 이제 주어 목적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토익에서의 명사는 영어에서 명사죠.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어 목적어에 위치한다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요. 동사 앞은 주어고 동사 뒤는 목적어거든요. 이 개념이 생각보다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어 자리에 오는 모든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도 명사에 해당해요. 그렇다는 건 역으로 명사는 주어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거꾸로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면 명사라는 개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문법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잠깐 1분 정도 시간 내서 설명해 드리면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대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무슨 용어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 가시면 동사 앞에 만약에 제가 투 동사를 썼다 해볼게요. 투 동사. 그럼 이것도 투 동사도 동사 앞에 주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사가 돼요. 그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라는 이제 문법 그런 용어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 앞에 제가 만약에 ing를 쓰면은, 그리고 이 ing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사 앞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사가 돼요. 이때 ing는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위치적으로 주어에 있으면 싹 다 명사구나, 목적어에 있으면 싹 다 명사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져요. 지금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면, 동사 앞에나 동사 뒤에 위치하면 싹 명사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자리는 모두 명사,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주어하고 목적어면은 모두 명사다. 모두 명사. 모두 명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는 동사 기준으로 앞, 뒤에 위치하는 거죠. 주어는 동사 앞에 위치하고 목적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는 거죠. 동사 앞은 주어, 동사 뒤는 목적어. 그래서 예문을 간단히 보면은 이제 스포츠는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예문을 이따 쳐볼게요. 그래서 이때 make가 동사가 되고 그 동사 앞 기준으로 스포츠는 주어, 에너지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인 스포츠와 목적어인 에너지는 둘 다 명사가 이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는 명사예요. 여기서 이제 형용사를 더 추가를 해서 설명해 드리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물론 형용사가 이형식 동사에서 보호자료로 쓰이기도 한데 이 개념을 일단 빼고, 이 형용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명사 수식에 있거든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거는 모두 형용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까 문장이 스포츠 메이크 에너지였는데 지금 굿과 exciting이 붙었죠. exciting과 굿이 붙었는데 굿은 에너지를 꾸미고 exciting은 스포츠를 꾸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 단어는 앞 근처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스포츠와 에너지는 각각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 아까 했죠. 그런데 exciting과 굿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즉 형용사 역할은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exciting은 스포츠를 수식하고 굿은 이제 에너지를 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근처에 형용사가 붙으면서 문장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제가 이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거나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몰라서 안 쓴 건 아니고요. 이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거나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빈도는 부사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빈도보다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 제가 자료를 만든 거라 지금 여기서는 부사는 동사 및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문장에서 베리랑 퀴클리가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베리가 굿을 꾸며주고 그다음 퀴클리가 이제 메이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사인 베리는 형용사인 굿을 수식하고 퀴클리 이 부사죠. 부사인 퀴클리는 동사인 메이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 및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개념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토익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실제로 품사 유형은 파트 5 기준으로 최소 5문제 이상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파트 5에서 5문제 이상 출제되는 게 품사 유형 패턴들이거든요. 지금 아까 보셨던 품사 유형 문제 패턴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품사 유형에서 빈출 패턴을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그래서 이 A, B, C, D가 나와 있는 패턴이 실질적으로는 꽤 많은 빈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설명해 드리면 어나 on 더, 즉 관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로 끝이 나줘야 되고요. 그다음 명사 앞에는 빈칸이 혹시 뚫어져 있다면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만약에 그 형용사가 나온 상태에서도 그 앞에 빈칸이 뚫어져 있다면 부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사나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는 부사가 나온다면 아까 개념에 의해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고 형용사가 더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사가 올지 형용사가 올지는 실제로 해석을 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그 구간은 이 구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랑 형용사 관계, 그러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조금 토익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복합명사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즉 명사가 나오고 앞에 명사가 나온 복합명사 패턴이죠. 근데 지금은 이 영상은 기초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복합명사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빈출이 되는 빈도가 높은 명사 앞에 형용사 패턴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유격 뒤에도 이제 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전치사 뒤에도 끝은 명사로 끝나야 되고요. 타동사 뒤에도 끝은 명사로 끝나야 돼요. 이제 전치사, 타동사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제가 강의 마지막쯤에다가 용어 정리라고 해서 언급 용어 정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패턴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바로 가보면 네. 문제만 간단히 풀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더가 보이죠? 관사도 보이고 전치사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끝은 결국에 여기는 s를 이제 전치사를 딱 끊었을 때 이 빈칸은 결국에 명사가 필요해요. 전치사 뒤 그리고 관사 더 뒤에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명사인 이노베이션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는 담당했다. 새로운 혁신을 이 HEM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전치사도 나오고 소유격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치사, 소유격이 패턴이죠. BC 패턴.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둘이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는 건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 지금 A가 되죠. 시원으로 끝나는. 그래서 답은 A였다. 신훈은 읽을 것이다. 그의 새로운 출간물을 발행물을 읽을 것이다. 아리아 도서관에서 일요일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관사어원이 있고 그 다음에 타동사 이 D 패턴에서 타동사 receive가 뭔가를 받아야 되니까 뭔가를 받다. 그래서 목적어 명사가 필요해요. 목적어를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사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명사가 될 수 있는 단어는 C번이 되죠. 초과는 이제 여분을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과에 100개의 그 쌀 가마니를 받았다는 거죠. 주문 실수 때문에 이 상마켓은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에 접근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비동사 관련 빈줄 패턴이 있어요. 비동사라는 건 실제로 이제 is, was, are, were가 같은 m도 있죠. 이런 비동사들을 일컫는데요. 이 비동사라는 것 자체가 일단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 뒤에는 일단은 형용사랑 명사가 나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이걸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정석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 형용사나 명사를 보호라고 해요.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보호라고 하는데 지금 그 용어는 잠깐 잊으시고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냐면 이 두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I'm happy. I'm your friend.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행복하다. 이 happy가 형용사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I'm happy가 형용사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지금 비동사가 나오고 이제 형용사가 나온 거잖아요. 이때는 주어를 설명하는 느낌의 주어의 상태나 주어의 어떤 상황, 주어의 어떤 그런 정보를 약간 설명하는 느낌.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형용사다라는 느낌이거든요. 형용사 하다. 즉, 이 물결 느낌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물결 느낌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제가 주어 비동사 쓰고 your friend 이거는 명사잖아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명사가 만약 나오면 이때는 동격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인데 이런 equal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equal 관계, 이게 등호 관계죠. 같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거는 동격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즉 주어랑 명사가 아예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곧 너의 친구라는 거죠. 내가 너의 친구다. 나랑 너의 친구가 어쨌든 지금 아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동격 관계를 이루어야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낌적으로는 형용사가 오면 여기 물결 그리고 동격인 경우에는 이제 명사가 그 비동사 뒤에 나오면 동격 관계를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형용사가 오면은 일종의 설명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토익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뒤에 나오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번 패턴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10번 중에 한 8번, 9번은 형용사를 많이 내고요. 그래서 10번 중에서 8번, 9번은 형용사가 답이 되도록 출제를 하고 있어요. 심화 패턴은 혹시 몰라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4번 연습 문제를 좀 가보면 선트레일의 새로운 등산화는 땡땡 할 거라는 거죠. 즉 will be 비동사가 나왔죠. 그럼 이 자리는 비동사 바로 뒤기 때문에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갈색과 브라운색과 이제 검정 가죽으로 이제 그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용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등산화가 이렇게 이런 색깔의 가죽들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은 형용사가 답이 되어줘야 되고요. 등산화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등산화 상태가 판매 가능하다,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가셔야 되고 이제 B번 즉 명사가 왜 안 되냐면 등산화가 이용 가능성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등산화랑 지금 B번의 단어는 이용 가능성인데 이용 가능함이라든지 이용 가능성이 등산화라는 애가 이용 가능성이라는 거랑 같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서로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동격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등산화가 이용 가능하다. 즉 A번으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5번째 연습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나왔죠. 비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bear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미. 즉 비동사 뒤에 그 형용사가 이미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패턴이죠. 형용사가 이미 나왔고 그 앞에는 부사가 올 수도 있다는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는 부사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은 더 점점 더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보다 지난 분기보다 점점 더 나아졌다. 그래서 부사인 이제 li가 붙어야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인 B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비동사랑 지금 핵심 품사형 변질 패턴을 봤고요. 그 다음에 더 또 많이 나오는 부사 관련 빈출 패턴도 정리해 볼게요. 문장 구조가 완전할 때 끼어 들어가는 건 부사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부사가 실제로 토익 파트 5에서 출제가 엄청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완전할 때 끼어 들어가는 건 부사이다. 또 완전한 세트 표현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부사이다. B번의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A번은 일종의 이 명제를 이 문장을 기억하고 계셔서 실제로 응용을 하셔서 푸셔야 되는 거고 B번은 이 패턴을 딱 알아두시면 풀 수 있습니다. 즉 A번은 문장 구조가 완전했는데 끼어 들어가는 거는 부사고나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B번 패턴은 이렇게 빈줄 패턴을 그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BPP 즉 수동태는 완전한 세트 표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 부사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사 자리. 그리고 진행형도 마찬가지고 이 투동사, 투부정사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고 싹 다 부사 표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 자리는 다 부사 자리예요.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이미 있죠. BPP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빈칸이 뚫어졌으니까 당연히 부사로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B고요. 그래서 미스터 주는 매우 추천받았다. 상품 매니저 직책에 이 회사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7번도 조동사 나오고 동사 원형이 이미 있어요. 세트 표현이죠. 그럼 그 사이에 빈칸이기 때문에 부사가 정답이 돼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과 의사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미 세트로 있고 빈칸 자리는 당연히 부사. 그래서 당연히 답은 C가 되고요. 선스토어는 결국에는 더할 것이다, 추가할 것이다. 그 부분을 추가할 것이다. 등산 장비를 위한 부분을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품사 이용과 더불어서 이제 엄청 잘 나오는 파트가 동사 어용 문제가 있어요. 동사 어용, 동사 유형이요. 일종의. 동사 유형에는 크게 수일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제로 나뉘어진대요. 이 기초분들이 알아야 할 만한 것만 제가 뽑아서 지금 준비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어 수일치라는 건 주어와 동사 간의 이제 수일치 개념이에요. 단수 복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수 주어면은 단수 명사면 이제 단수 동사를 이제 써야 되고 주어의 단수 명사면은 그리고 복수 주어 즉 주어의 복수 명사가 온 경우에는 동사에는 복수 동사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단수 주어에는 이제 s가 거의 안 붙거든요. 왜냐면 이제 on이나 어라든지 이런 그냥 단수 표현은 단수 명사에는 즉 s가 없어요. 근데 단수 동사에는 s가 주로 붙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복수 주어에는 복수 명사에는 s가 이렇게 붙죠. 근데 복수 동사에는 s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없고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 개념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일 때 적용을 해요. 근데 이제 예외는 was라든지 were은 비동사에서 과거 시제 비동사의 과거 시제인 was나 were는 예외지만 대부분 이제 수일치 개념은 현재 시제일 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과거 동사나 조동사는 수일치를 관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I can study 이러면은 난 공부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 I가 단수니까 can 단수냐 이렇게 뭐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왜냐면 can으로 해버리면 이제 조동사는 can밖에 이제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제가 만약 I studied 이렇게 썼다면 이때는 I가 지금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상관없죠. 어차피 이 studied의 동사 모양은 어차피 과거 동사니까 이 수일치 개념에는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시제일 때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I study 이렇게. 근데 I로 들면 안 되고 지금 제가 I는 지금 좀 A니까 he로 가야 돼요. he. 그러면 이제 이때 he는 단수기 때문에 study 이렇게 쓰면 안 되고 s를 붙여야 되잖아요. studies 이렇게 가야죠. 그죠? 아니면은 네. 좀 더 쉬운 예로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죠. He can make the product. 그는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건 스위치가 안 되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 조동사기 때문에 he made the product 이러면 그가 그 제품을 만들었다. 이것도 스위치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제로 쓴다면 he makes 이렇게 써줘야 되냐 s를 그죠? the product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시제일 때만 이 스위치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너무 좀 길게 설명했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위치가 나올 때는 지금 이 s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크로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개념을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미스터 훈 씨는 단수인 거잖아요. 단수. 하나잖아요. 한 사람이니까 단수. 그러다 보니까 동사에는 s가 필요해요. s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s가 없잖아요. 주어에는 s가 없으니까 동사에는 s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s가 있는 has arranged로 가야겠죠. 그래서 훈 씨는 일정을 잡았다. 인터뷰 시간을 최종 면접 직업 지원자들을 위한 후보자들을 위한 인터뷰 시간을 일정 잡았다. 이렇게 해서 A가 답인 거죠. 그러니까 S의 유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의 유무. 그리고 여기 S가 있죠. 그럼 동사에는 S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receiv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훈 회사의 매니저들은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는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고유명사는 단수 취급하거든요. 고유명사는 단수 취급. 즉, 이 회사도 단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s가 없기도 하니까 이제 동사에는 s가 있어야겠죠. has가 맞겠죠. 그래서 선 글로벌 마케팅은 여러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답이 A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 태, 수동태, 즉 태를 설명할 건데요. 태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기초분들이 조금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방향성 중에서
일단은 형식이 있다면 이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형식 혹은 이제 2형식까지 집중해 주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왜냐면 이 3형식, 2형식에서 문장 그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3형식, 2형식에서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3형식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3형식이 근데 또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형식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 저희가 지금까지 다 배운 거잖아요. 왜냐면은 주어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 그러니까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게 3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3형식 기준으로 제가 이 태를 설명했고요. 3형식 구조로 설명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형식 동사 기준에 능동태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3형식이에요. 이 모양 그대로 쓰면 능동태예요. 이대로 쓰면 능동태. 즉 목적어가 있으면은 능동태로 보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는 말은 뒤에 명사가 있다는 의미. 즉 왜냐하면 목적어가 지금 명사로 쓰이니까. 그래서 목적어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목적어고, 즉 목적어가 있으면은 지금 능동태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이 명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면은 능동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토익에서 굉장히 빈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는 이제 비동사 PP 구조를 써요. 물론 지금 기초 듣으신 분 중에서 이 PP라는 과거분사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과거분사는 제가 좀 아래에 용어를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말은, 즉 BPP 수동태 BPP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말은 명사가 없다는 의미예요. 즉 목적어가 명사니까 지금 BPP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어가 없다는 건 명사가 없다는 말이죠. 목적어가 명사니까. 그래서 이 수동태, 즉 BPP 뒤에는 올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올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패턴이 세 가지인데요. 아예 안 오거나, 즉 목적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부사가 오거나, 아니면은 전치사, 명사 등이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동태 BPP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위 조동사가 나왔고, 여기는 조동사 뒤에 지금 동사 자리인 거잖아요. 동사 자리에서 어떤 동사를 고르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B번은 BPP로 수동태고, A번은 이제 그냥 동사 모양이기 때문에 능동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안 보여요. 즉 명사 목적어가 안 보여요. 뒤에 빈칸 뒤 동사 자리는 빈칸이 동사 자리인데 뒤에 명사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동태죠. 목적어 없는 수동태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방송될 것이다 라는 B번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의 새로운 책에 대한 시운 작가와의 인터뷰는 9시에 방송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B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빈칸, 이 비동사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BING를 쓰면은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목적어는 진행형이에요. 3형식 기준으로 진행형이 되고, 진행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BING 목적어 이런 식으로 능동태 구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IN 홀딩을 쓰면은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이제 held를 쓰면은 이제 BPP가 돼서 이제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빈칸 뒤에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 명사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이해를 하셔서 B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 선시의 작별 행사는 일요일날 식당에서 열렸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B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소비자들이 지금 동사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제품을 살 것이다, 혹은 뭐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전에 일단 목적어 뭘 프로덕트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명사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 목적어가 있으면은 수동태는 안 되고 능동태로 가셔야겠죠. 능동태는 지금 소비자들이 구매할 것이다. 더 많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셔서 답은 A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제가 14문제까지 중심 출제가 많이 되는 패턴으로 준비해 봤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그 개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반부는 제가 시제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후반부 두 번째 영상편에서는 접속사 유형 문제를 다룰 건데, 한번 일단 시제까지 마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시제는 총 12시제가 있지만 토익에서는 주로 3가지 시제만 알고 있으면 된다. 딱 그거예요. 진짜로 12시제가 있어요. 근데 진짜 뭐 12시제 다 뭐 고르게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딱 3가지 시제의 출제 빈도를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조금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집중되어 있는 시제들이 그렇게 엄청 어려운 시제는 아니고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ed나 d를 붙여서 표현하는 규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d나 d를 ed나 d를 붙여서 표현하고요. 이렇게 ed, d. 불규칙 동사의 경우는 과거 동사의 모양을 미리 조금 공부가 돼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take는 to, wake는 made, meet는 met 이런 식으로 불규칙 동사 패턴들이 있는 거고요. 과거 시제는 문장 속의 과거 표현이 근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즉 과거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과거 표현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오면은 과거 시제 이걸 딱 찍어주시면 되는 느낌으로 풀어가는 거고요. 미래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조동사 will을 사용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해요. 그래서 will arrive, will play, will catch 이런 식으로 가고, 미래 시제는 문장 속 미래 표현이 근거로 자주 나와. 똑같죠. 이런 거랑 한박이죠. 패턴 자체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미래 시제를 선택해 주시라는 얘기죠. 물론 조금 토익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야 너 왜 will만 하냐? 그 다른 미래 시제 표현들 많지 않냐? 뭐 be going to라든지 be about to, 뭐 be expect to, 뭐 be scheduled to 이런 거 있지 않냐? 물어볼 수 있는데, 포인트는 항상 지금은 기초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초분들 일단 will만 제대로 알아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일단 현재 완료에서 완료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완료는 그 딱 끝냈다라기보다도 실제 의미는 기간을 지칭해요. 기간. 그래서 현재까지의 기간이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현재는 그 현재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숨겨진 느낌은 까지의 느낌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기간이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기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까지 그 어떤 동작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가 딱 이렇게 있으면, 현재까지 어떤 기간 동안 뭔 행동을 쭉 해왔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간단한 예시로 제가 뭐 사랑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만약에 I loved her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나는 그녀를 사랑했었다잖아요. 이거는 조금 그녀 입장에서 듣기에 조금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녀가 이제 과거에 너 과거에 그냥 한번 어느 시점에 너 사랑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I have loved her. 그럼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그녀를 쭉 사랑해온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시점인데, 과거 어떤 딱 시점인데, 이거는 기간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사랑해왔다. 지금까지 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은 이렇다는 거고 해석은 간단하게 have pp, has pp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과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마당에 실제로 의미를 너무 따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초보분들, 기초분들은 특히 일단 실용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pp 했다, pp 해왔다 이렇게만 해석하실 수만 있으면 되세요. 그래서 편하게 일단 접근해 주시고, 그래서 이때 pp가 뭐 과거 분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하는데 실제로 과거 분사에 관련해서 좀 아래 문법 용어도 설명돼 있지만 과거 분사는 크게 동사의 모양 중 하나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과거 동사라는 게 크게 동사 원형, 과거 동사, 과거 분사 이렇게 모양을 세 가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 분사는 그 중에 하나예요. 모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모양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규칙 동사의 경우는 과거 동사 비슷한 모양으로 ed나 d를 붙이고요. 불규칙 동사의 경우에 과거 분사 모양을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좀 설명해 놨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완료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현재 완료의 지금 제 설명을 좀 기억해 주시고, 완료라는 말이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출제 패턴에서는 for 기간, 그다음 since 시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은 지금 한 번에 합쳐서 올라가겠지만 촬영은 지금 좀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시제를 받고 전반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유형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부터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은 접속사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지칭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제 영어에는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예요. 즉 한 문장에 동사는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동사 하나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있다면 그 문장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접속사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에는 뭔가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동사가 3개가 있다면 접속사는 2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주어 동사 이렇게 썼다면 뭐 이런 자리쯤에서 이제 접속사가 2개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동사가 3개니까 이렇게. 그럼 접속사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접속사는 일종의 동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말하면 뭔 느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좀 분류를 해야 돼요. 등위 접속사, 명사 접속사, 부사 접속사 이렇게, 또 이제 형용사 접속사까지 4가지 접속사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부했을 때 접속사가 딱 들어오는 거지 이 접속사 개념만 듣고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등위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and, or, but예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사이 중간에 위치하거든요. 딱 중간에 위치해요.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사이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패턴이 이렇고요. 등위 접속사의 중요한 포인트로는 생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so는 애지만 이제 등위 접속사라는 게 원래 이제 and, or, but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2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같은 단어면은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단어면 이렇게 생략을 시켜버립니다. 앞뒤로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같으면 생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놨죠. 그래서 테니스가 있고 지금 사커가 있는데 지금 플레이드 I가 지금 중복되잖아요. 그러면은 I 플레이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서 나는 테니스와 축구를 한다, 플레이한다 이렇게 생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하고는 이렇게 and, or, but은 생략이 발생하는 게 등위 접속사의 매우 큰 특징, 생략 발생이 등위 접속사의 매우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명사절 주어 목적어라고 했잖아요. 명사절 접속사도 사실 같아요. 왜냐면 명사라는 용어가 있는 순간 주어나 목적어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요. 근데 다만 토익에서는 명사 접속사가 이제 주어로 이제
쓰여서 출제시키는 것보다는 목적으로 쓰이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문이 I said, 그럼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대절이 이 전체가 목적어 절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그래서 나는 말했다. 너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대절이 다, 즉 명사절 대절, 명사절 대절이 즉 파란색 부분이 다 목적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애초에 명사랑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사는 주어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주어나 아닌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로 쓰인 것 뿐이에요. 근데 토익은 이렇게 목적으로 출제하는 패턴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설명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해석은 대절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웨더도 이제 what 의문사절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대시랑 웨더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일단 what이랑 의문사절은 약간 좀 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시랑 웨더 기준으로는 주어가 동사 하는 거, 주어가 동사 한다 라고 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나는 말했다. 너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라고로 해석한다면 나는 너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죠? 라고로 이제 해석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법이 것이나 라고 두 개가 있다는 거고, 물론 나중 가시면 왓절도 공부하셔야 되고 의문사절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근데 이제 생기초 기초에서는 일단 대시랑 웨더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잘 나오니까. 웨더는 이제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따닥, 부사접사 엄청 중요해요. 따닥이 딱 될 만큼, 따닥이 된다는 건 그 딱 정해진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해진 패턴이 있으니까 이걸 따닥 해줄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사접사는 약간 생긴 건 어렵지만 조금 괜찮은 녀석이에요. 단어를 알면은 생각보다 조금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녀석인데, 패턴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패턴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사절 패턴은 숙지하셔야 돼요. 그런 패턴이 이제 1번이랑 2번 패턴인데요. 1번 패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패턴이에요. 이게 빈칸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패턴인데요. 이쪽이 이제 부사절 쪽이 되는 거고, 주절이라고 되는 쪽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제가. 그래서 만약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너가 너의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사절, 그 다음 이 부분이 주절이 되는 건데요. 부사절 기능이 약간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느낌. 그래서 문장 전체의 배경을 주절의 배경을 설정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사절이 일종의 약간 그 주절을 꾸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설정해준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패턴. 의미보다 패턴. 그래서 이 1번 패턴을 압도적으로 일단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패턴은 부사절 접속사만 가능한 패턴이라서 더더욱 중요해요. 2번은 이제 이 패턴이 위치를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 1번 패턴에서 접속 위치를 바꿔서 쓴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주어 동사가 생략될 수가 없으며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준다는 이야기는, 아까 드위 접속사에서는 빈칸 주어 동사에서 같으면 생략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부사 접속사에서는 생략 발생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런 문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문장 구조, 즉 생략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패턴으로는 아까 1번 패턴이 이제 만약 너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 1번 패턴이죠. 그리고 이게 반대로 쓴 것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1번 패턴을 위치만 바꿔 쓴 2번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접속사의 패턴을 숙지한 이후 부사접속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많이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많이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많아야 30개 이하거든요. 중요한 것들. 그래가지고 하루면 사실 날 잡고 외우기 때문에 이런 부사접속사 단어들은 하루 날 잡고 외우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로는, 형용사절 접속사는 이제 영어처럼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가 뭐였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명사 수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형용사 접속사도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용사 접속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는데 지금 관계부사는 일단 좀 놔두고 약간 그래도 기본 이상 지식 때 기초분대에 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좀 설명할게요. 관계대명사 기본 구조는 이렇게 who, whom, which, that 이렇게 나와가지고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를. 앞에 명사를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선행사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냥 앞명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명사. 그래서 이 who 뒷부분 그리고 which 뭐 that 뒷부분이 전체가 이 뒷부분 전체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동사는 앞명사, 주어가 동사는 앞명사, 꾸며주는 느낌 이렇게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앞명사를 꾸미는구나. 즉 명사를 꾸미는 애는 누구죠? 형용사죠. 그래서 이 형용사 접사 전체 덩어리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나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매우 매우 중요. 그래서 예문을 좀 보시면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 남자는 훈이다. 훈이다. 이렇게. 그래서 who play a tennis가 이제 man을 수식하는 거죠. the man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비용 문제다.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which we must solve가 the problem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 여기서는 지금 관계대명사만 잠깐 했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보너스 파트로 문법 용어 정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문법 용어는 이제 동명사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명사. 동명사라는 건 동사의 ing 모양으로 문장에서 명사 자리, 주어, 목적어에 위치해요. 왜냐면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동사 성격도 있고 명사 성격도 있다는 건데 명사 성격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명사는 이제 주어, 목적으로 저희가 정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명사도 ing 모양이지만 주어, 목적어에 위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동사 성격이기 때문에 동명사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playing 나오고 테니스라는 playing의 목적어가 또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체 부분은 이제 동사 앞에 이제 온 주어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면 is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 앞은 전체 다 주어예요. 그래서 playing이 왜냐면 이 주어 자리니까 주어인데 ing를 쓴 거니까 이때는 동명사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때는 해석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주어 위치에 있는 playing 부분이 동명사. 그리고 테니스는 동명사 playing의 목적어일 뿐이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동사가 enjoy인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럼 다 목적어 부분이 되잖아요. 목적어는 명사 부분인데 지금 ing를 쓰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나는 테니스를 치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것. 네. 동명사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네, 현재 분사도 근데 똑같이 동사 다음에 ing 모양인데 여기서 동사 ing 모양은 주어나 목적으로 위치해가지고 명사처럼 쓰였잖아요. 근데 현재 분사 ing는 명사 앞에 ing를 쓰거나 명사 뒤에 ing를 쓰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즉 명사 바로 앞이나 명사 바로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명사 근처에 쓴 ing는 명사를 꾸미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ing는 동명사와 달리 뭔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명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골 삶을 모른다는 얘기죠. 즉 the man이 명사고 living in the city가 이제 현재 분사 부분이 되면서 그 the man을 수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iving이 이제 현재 분사로 이제 형용사 역할이죠. 이때 동명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ing여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exciting 게임은 매우 인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게임은 매우 인기 있다는 것. 그때도 exciting이라는 게
게임을 수식하죠. 게임이 명사니까. 그래서 이때 excit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게임을 수식하는 형용사라는 거죠. 형용사.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과거 분사는 아까 제가 현재 완료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동사의 모양 중 하나이며 규칙 동사의 경우 과거 동사 비슷한 모양으로 ed나 et를 붙이며 불규칙 동사의 경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모양을 미리 알고 있어요. 불규칙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 동사 모양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규칙 동사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과거 동사하고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분사라는 게 원래 동사의 모양 중 하나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동사의 모양 중 하나고 과거 분사는 크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료의 의미가 있고 수동의 의미가 있거든요. 수동으로 의미를 빠지면 그 BPP를 만들 때 그 재료가 되는 거고요. 완료를 뜻하면 그때 현재 완료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현재 완료도 그 PP를 쓰니까 그 현재 완료의 재료가 돼요. 즉 완료라는 거는 기간에 그때 지칭했고 수동이라는 건 아까 이제 수동태 하면서도 그 PP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또 필요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 개념은 좀 더 심한 개념이니까 좀 놔두더라도 과거 분사 개념이 동사의 모양 중 하나고 수동태나 현재 완료 만들 때 쓰는 분할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과거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재료로도 쓸 수 있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이게 가장 쉽죠. 명사 다음에 이제 PP를 쓰거나 PP 앞에 PP 뒤에 명사를 쓰면 이 PP가 명사를 단독으로 꾸며줘요. 그래서 지금 PP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재료로도 쓸 수 있지만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때는 된진 받은 명사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럭에 의해서 실려간 그 물건들이 모두 안전하다. 즉 이 부분이죠. 이 캐리드가 PP. 실제 동사는 R이고요. 캐리드는 이때 동사가 아니라 PP예요. 아이템을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트럭에 의해 실려진 물건들이 모두 안전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완료된 보고서, 즉 피니시드가 지금 리포트를 꾸며주죠. 그래서 완료된 보고서는 감독 상사에게 관리자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때 피니시드는 과거 분사로 형용사 역할, 명사 수식이라는 거죠. 명사 수식, 형용사. 이때 캐리드도 명사 수식, 형용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면은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이고 문장에서는 크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용법으로 사용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면 명사는 뭐였죠? 명사는 크게 이제 주어랑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으로 쓰려면 주어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형용사 뭐였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즉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려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형용사처럼. 부사적 용법은 이제 부사 개념이 동사나 형용사 꾸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도 마찬가지로 뭔가 수식하는 개념으로 문장 전체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식하는 것처럼 쓰겠죠. 이것도 수식. 땡땡 수식. 그래서 일단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크게 보면 부사용법 어차피 토익에서는 거의 한두 개로 압축되기 때문에 부사용법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명사적 용법을 일단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동명사와 같이 이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주어와 목적어로 쓰일 때 명사 위치에 쓰일 때 명사적 용법인 거고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동명사 해석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 것은 재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로 해석할 되지만 것으로 이제 지금 통일했고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 그리고 주어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 즉 주어랑 목적어면은 명사 위치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해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따닥딱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 용법. 형용사 용법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투부정사가 쓸 때를 지칭한다. 즉 이런 패턴이에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패턴이고요. 이때 투부정사를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명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형용사용법인데요. ability가 기술 능력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to study hard가 ability를 꾸며주는 거가 되죠. 그래서 명사 투동사 패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to study는 명사를 이제 ability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해석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안명사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부사적 용법은 뭐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 디테일한 것까지 하면 엄청 많이 있는데 대신에 하나만 합시다. 기초 문단은. 그래서 지금은 하기 위해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 용법을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패턴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주어 동사 혹은 동사. 그래서 이때 컴마가 딱 찍히면 이때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때가 부사적용법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때 목적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제 마지막 애들이 또 남았는데 저는 이제 혹시 여기 이건 진짜 기초긴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해 놓은 거고요. 조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한 세트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동사 어휘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 몇 개 안 되니까 빠르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를 지칭해요. 명사 앞에 이제 전치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해줘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크게 전치사 명사도 올 수 있고 전치사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이고 뒤에 명사도 한 세트지만 동명사도 전치사 뒤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치사로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그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어휘는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제 학습해 주시면 좋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의미가 형용사 또는 부사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지금 음식인데 식탁의 음식으로 약간 범위를 조금 더 좁혀줬기 때문에 수식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학교로 간다. to the school 이거는 이 to the school이 꾸며주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은 아니고 동사 고의 의미를 구체화해주는 부사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는 크게 형용사 역할이랑 부사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는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이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라고 합니다. 이게 3, 4, 5형식에 다 해당하는데요. 3형식이 일단은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타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형식도 목적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5형식도 목적어랑 목적 보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다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 5형식이 타동사에 해당합니다. 자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없는 명사, 자동사는 혼자 쓰일 수 있는 동사를 말하고요. 그리고 목적 없이 혼자 쓸 수 있는 동사를 말하고 형식으로는 1, 2형식 동사가 해당해요. 주어 동사 1, 2 이게 1형식이고 목적 없으니까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사고요. 그리고 이제 2형식 같은 경우는 보어가 오긴 하지만 이제 2형식은 아까 대표적인 동사로 비동사를 봤었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2형식이긴 하지만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목적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문법 용어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야기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건 너무 또 초보자들에게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 건 뺄게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표현하면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로 해석합니다. 이때 진행형은 동명사나 형제분사가 ing가 좀 다르고 이제 비동사랑 같이 쓰인 ing는 이렇게 그냥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때서 그는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다가 제가 연습 문제 정답 해설 좀 더 이제 정리해 두었고요. 이 강의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잘 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고, 기초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기초 개념이랑 토익에 대한 빈출 패턴을 빠르게 이제 습득하셔서 다른 이제 좋으신 훌륭하신 강사분들이랑 또 좋은 자료들을 이제 섭렵하신 데 있어서 조금 하나의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영상에 지금 쓰인 자료는 지금 저의 네이버 카페 상상 토익 카페에 이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편하게 다운 받으시고 이제 열공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모두 수고하셨고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